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5월 2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직접 선제적으로 셀프 출석을 했죠. 셀프 출석을 했다가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 나오면서 본인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했는데, 자, 다 예정된 수순입니다. 검찰이 오지 말라고 했고 그냥 서면으로 제출하라 했는데 그냥 가고 거기서 기자들 만나서 또 지지자들 열렬한 환호받고,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같이 맞대응을 했지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다 계획된 거죠. 자, 그런데 계획됐는데,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셀프 출석을 했느냐, 이 문제를 놓고 일반적으로는 이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검찰에 간다고 했으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더라도, 송영길은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처럼 이 체포동의안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죠. 바로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는데, 그 경우에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이 구속과 관련해서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 이런 거죠. 범죄 사실 소명도 있지만, 그래서 본인이 직접 검찰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내가 무슨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한 선제 공격이다. 정면 돌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이 과거 이해창 전 대표, 또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벤치마킹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이해창 전 총재가 차떼기 사건으로, 대선 자금 사건으로 주변에서 계속 구속이 되니 선제적으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다 내 책임이다, 나에게 책임을 물어라 하고 출석을 했죠. 오늘 송영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코스프레를 한 건데, 그때 이해창 전 총재는 셀프 출석을 하니까 검찰이 참고인으로 간단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로 전환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했죠. 그래서 송영길이 그것을 지금 노리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안희정 같은 경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여비서 성폭행 사건으로 이 수사를 받을 때 본인이 먼저 선제적으로 안희정도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간단한 조사를 하고 나서 안희정에 대해서 검찰이 2번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다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례, 본인이 스스로 검찰까지 갔는데 무슨 내가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망을 하겠느냐, 자, 그런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도망할 염려가 없다. 안희정도 그때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마찬가지 효과를 노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들 일반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저는 오늘 본인이 보나마나 검찰의 조사는 안 받을 걸 뻔히 알고 가면서 그거 갔다가 잠깐 면회 신청을 하고 면담 신청을 하고, 물론 안 되니까 다시 나와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입장문을 보면은 이것은 그 정도의 노림수가 아니고 본인이 본격적으로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을, 지금 이재명이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죠. 야당 파괴, 정치 탄압. 그래서 이재명과 정치적으로 공동 운명체를 선언하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봅니다. 이 입장문이라고 오늘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본인이 변호사죠. 변론문을 넘어서 마치 변론문 같기도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대정권, 윤석열 정권에 대한 투쟁 선언문, 이렇게까지 읽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입장문인데, 이 입장문을 장황하게 내면서 야당 파괴 이야기를 하고 정치 탄압 이야기하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입에 올립니다. 입장문을 보면은, 그리고 질의응답도 있었는데 질의응답보다는 입장문에서 본인이 주장을 할 바를 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왜 이것이 이재명과의 공동 운명체 선언이냐. 이재명처럼 본인도 정치 탄압이다, 야당 파괴다. 어차피 이재명과 송영길은 2심, 송심, 그랬고
대선 후보 경선 때 그 송영길이 아주 편파적인 심판을 받고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왔죠. 그래서 둘은 한 공동 운명체가 되어버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송영길이 혼자 대응하기 벅차니까 이재명과 같이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선언을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읽힐 정도로 여기에 정치적인 그 수사들이 가득 찼습니다. 입장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특수부가 본인을 수사하는 데 대해서 왜 검찰 수사를 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겠습니까? 자, 이재명 주변에서 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것을 슬쩍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특수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짜맞추게 수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재명이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장관의 직접 하명 수사를 하는 부서가 담당함으로써 정치적 기획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직접 하명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적 기획 수사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그 주장을 합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까지 이 사건 피의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리와 형사소송법상 공판주의를 비롯한 모든 원칙을 위반하는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꺼냈습니다. 대통령과 이 법무부 장관까지 피의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지금 정치 이슈를 만들기 위한 이런 시도인데 4.19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 이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 있다. 자, 돈에 의한 매수. 그래서 이것이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정건 노트에 대해서 뭔가를 보고받고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 이거 이정건 노트부터 이것도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까지 났으니까 송영길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맞받아치면서 전선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과 이제 손을 잡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이야기가 나온 것은,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4.19 그 기념사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4.19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었죠. 사기꾼.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 기자들이 전당대회 돈봉투가 간행이라는 말도 있다. 정치 탄압 기획수사라는 말이 있다. 그렇게 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이렇게 일축을 해버렸죠. 그리고 이 검찰은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돈봉투 뿌리는 대화를 하라거나 녹음을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 않았다. 지금 이정건의 대화 녹음, 통화 녹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됐죠. 그것이 거기서 스스로 나와서 범죄를 모의하고 한 것이지 왜 그것이 기획수사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녹음 테이프를 만든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런 입장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밝히니 송영길이 이 본인을 보호도 할 겸 이것도 이재명과 같이 이것을 정치 수사로 몰아가면서 정치적 사건으로 야당 탄압으로 몰아가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한 겁니다. 이 정치 사건으로 몰고 가기인데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형 범죄 수사를 방해하는 권력의 간섭을 막기 위해 언론을 이용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야당이나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해 검찰이 언론과 유착하게 되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이 지금 언론과 유착을 해서 이것을 이정건 녹음 파일을 터뜨렸다는 건데 지금 이 녹음 파일을 처음 보도하고 계속 보도하는 건 JTBC죠. JTBC는 아시다시피 이 최순실 게이트를 가장 먼저 터뜨리고 그 태블릿 PC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쪽에 그
보수 정권에 대한 공격에 앞장섰던 방송이 JTBC입니다. 그 JTBC가 입수한 그것을 본인들은 검찰에서 입수한 게 아니라고 하죠. 근데 그걸 또 기정사실화해서 지금 JTBC가 이 윤석열의 정부의 검찰과 유착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정치 사건으로 몰아가는 이 수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본인이 이 처음에는 이것이 이정근 녹음 파일에서 시작이 됐는데 왜 본인의 이 지금 외곽 조직이죠. 사실상 외곽 조직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느냐. 이것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본인이 고문으로 있고 본인의 후원단체지만은 그 조직 안에 이정근, 강내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또 이 증거 인멸 시도 뭐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고 나서 전부 리포맷을 했다든가 이런 게 있으니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별건 수사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적 문제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회계 담당자가 송영길 캠퍼 대표 경선 캠퍼의 회계 책임자를 동시에 맡고 있었는데 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와 캠퍼의 회계 책임자인데 이 사람이 이 송영길이 파리에 있을 때 파리로 갔습니다. 가서 송영길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증거인멸 아니냐, 뭐 말맞추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송영길의 일문일답에서 아니 그 회계 담당자가 파리에 온 것은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이번에 터졌지만 그 전에 이 JTBC가 작년 10월 1일 날 이정근 씨가 구속되고 나서 그 무렵에 이 녹음 파일을 입수를 해서 여기서 돈봉투 이야기가 나오니까 송영길에게 확인을 했고 송영길은 답변을 하지 않고 바로 파리로 가버렸다. 그래서 도피성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10월 그때 이미 다 본인들끼리는 그 이야기가 오고 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리에 갔을 때 이 회계 담당자가 가서 입을 맞춘 정황이 있는데 이번에 사건이 터지기 전에 왔다 갔다. 그러니 관계없다. 이렇게 또 억지 주장을 하는 거죠. 송영길은 이 입장문에서 윤석열 정부 다른 부분까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 뭐 올인을 하고 있다. 그 효과가 없으니까 또 윤석열 정권 대미, 대일, 구력 외교, 경제 무능, 민심이 나빠지니까 이제 송영길을 표적 삼아서 한다. 정치적 기획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 뭐 이렇게 모든 것을 본인 중심으로 해서 나를 탄압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탄압하다 안 되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윤석열 정권 하의 대한민국이 어물한 검찰공화국으로 변했다.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 700여 명이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있다. 일본과 비굴하게 굴종하면서 제1야당 대표는 만나지도 않는다. 이게 본인의 이 돈봉투를 뿌린 그 범죄 혐의에 대한 입장문이라고 내놓은 겁니다. 탈법 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마치 무슨 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것처럼 무슨 투사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고 있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 송영길이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이 측근들이 돈을 막 민간 그 업자들에게 뜯어서 돈봉투를 만들어서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뿌렸고 송영길 본인도 그런 돈봉투를 만들어서 뿌린 의혹이 있고 본인의 외곽 조직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여기서도 후원금을 받아서 무슨 정책 연구하라고 후원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경선에 이용을 했다는 의혹도 있고 이런 검은 돈과 관련한 정치자금 아니면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지 이것을 무슨 송영길이 지금 입장문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것처럼 정치 탄압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프레임을 거는 것은 이재명과 공동 보조를 맞춰나가겠다 이런 선언으로 읽힙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